대장을 한 발 앞서 진단합니다. 2017 KB 국민은행 바둑리그를 한눈에 파악하는 초특급 미리 보기 서비스 KB리그 익스프레스 박지슬입니다. 9라운드 세 번째 경기를 앞둔 2017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두 팀의 전력과 오더를 분석해 승부의 향방을 예측해봅니다. 박정환이 돌아온 박정환 팀, 화성시 코리오와 뜻밖의 2연패로 상위권에서 한 발 밀려난 SK 엔크린이 만났습니다. 9라운드 제3경기 오더를 공개합니다. 1국 장고 대국에선 퓨처스리거 위태웅 선수와 사지명 이태현 선수가 만났습니다. KB리그 무대 첫 경험을 앞둔 위태웅 선수. 하필 첫 상대가 이태현 선수네요. KB리그의 초강력 끈끈이 이태현 선수. 견습 신참에게 본격 리그의 맛을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이국에선 반가운 주장 박정환 선수와 삼지명 홍성지 선수가 만났습니다. 지난주 도쿄 페어 바둑대회 출전으로 자리를 비웠던 박정환 선수. 팀의 무력한 패배에 속게나 쓰렸을 텐데요.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 팀의 승리를 이끌 수 있을까요? 상대는 올 시즌 상위 지명 저격수 홍성지 선수. 하지만 상대 전적은 10승 1패로 박정환 선수가 크게 앞서 있습니다. 3국에선 사지명 김승재 선수와 주장 안성준 선수가 격돌합니다. 감각적인 전투형의 김승재 선수. 올 시즌 KB리그에서 단 2승을 올리는 데 그치고 있는데요. 전투를 즐기지만 유연성도 갖춘 안성준 선수를 맞아 빛나는 감각의 묘수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은 3승 2패. 안성준 선수가 최근 3경기를 모두 이겼습니다. 4국에선 이지명 강유택 선수와 오지명 박민규 선수가 격돌합니다. 두 선수 모두 지난 라운드에서 팀 패배로 이어지는 뼈아픈 패점을 안았는데요. 구겨진 자존심, 이번 라운드에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지난해 같은 팀으로 통합 3연패의 주역이었던 두 선수. 어제의 동지를 등져야 하는 설욕전, 승리의 주인공이 주목됩니다. 5국에선 퓨처스리거 김영우 선수와 이지명 이영구 선수가 출전합니다. 바둑리그의 원조 우승 견인차 김형우 선수. 지난 라운드에서 올 시즌 KB리그 첫 승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라운드의 상대는 무려 이영구 선수. 상대 전적은 6승 3패로 이영구 선수가 크게 앞서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양팀의 승부 예측은 45대 55로 SK 엔크린이 비교적 유리해 보인다는 전망입니다. 퓨처스리거 2명을 출전시킨 화성시 코리오의 과감한 작전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궁금해지는데요. 화성시 코리오와 SK 엔크린의 전반기 마지막 대결. 9라운드 세 번째 경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2017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9라운드 세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화성시 코리오와 SK 엔크린의 경기 송태곤 해설위원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화성시 코리오 팀의 주장인 박정환 선수가 세계 페어 대회에 출전했던 관계로 바로 전 라운드에 결장을 했었는데요. 이때 또 팀이 또 아쉽게 또 패배를 했었어요. 네, 팀이 또 2대 3으로 패배를 했었기 때문에 박정환 주장이 있었더라면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시 복귀를 하게 됐는데 또 하필 또 오늘 또 강팀과 또 붙게 됐어요. 네, SK 엔크린 팀 정말 강팀이죠. 하지만 이 SK 엔크린 팀도 지금 그렇게까지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초반에 이제 4승 1패로 성적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계속 지금 연패로 상위권에서 중상위권으로 조금 내려앉았었거든요. 두 팀 모두 꼭 이겨야 되는 그런 한판 승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더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먼저 현재 순위표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SK 엔크린 팀은 그래도 아직 상위권에 있고요. 화성시 코리오 팀은 8위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지금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SK 엔크린 팀 승리를 거둔다면 포스코 캠텍과 같이 이제 5승 반열을 오르면서 상위권으로 갈 수 있고요. 하지만 패하게 된다면 티브로드, 킥스 이렇게 중위권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화성시 코리오 팀은 지면은 진짜 좀 암울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겨서 중위권으로 올라가는 발판을 지금 삼아야 돼요. 네, 오늘 오더. 화성시 코리오 팀이 전체적으로 좀 이민배 대회 때문에
대회 때문에 퓨처스 리거가 많이 출전을 했거든요. 네, 송지훈 선수와 최정 선수가 어쩔 수 없이 빠지면서 지금 퓨처스 리그 선수가 지금 등판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태영 선수 과연 어떤 대국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네, 이국 오늘의 빅매치입니다. 박정환 선수와 홍성지 선수. 좀 상대 전적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네, 뭐 실력 차이가 저렇게 나는 건 아닌데 네. 홍성지 선수가 유독 박정환 선수에게 판이 잘 안 풀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대국 내용 궁금합니다. 네. 삼국 속기대국 동문 대결인데요. 김승재 선수와 안성준 선수.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초반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싸우다가 끝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전투 바둑들의 대결입니다. 네. 사국 속기대국 박민규 선수가 오히려 한 판에 앞섰는데 저는 강유택 선수가 조금 더 많이 이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요. 네, 뭐 랭킹이나 지명도로 봤을 때는 강태 선수가 조금 앞서지 않을까 생각은 되지만 또 KB 바둑리그에서의 박민규 선수는 정말 대단하거든요. 오지명이 오지명이 네, 아니에요. 뭐 5대5의 승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국 속기대국에서는 전 라운드에서도 승리한 바 있는 김영우 선수가 다시 한번 출전을 했네요. 상대 전적에서는 이영우 선수가 많이 앞서죠. 하지만 김영우 선수 저번 라운드에 처음 나와서 이겼기 때문에 기세가 상당히 좋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오늘 양 팀의 오더 어느 팀이 조금 더 잘 짜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주력 선수들이 조금 빠졌기 때문에 SK 앵크린 팀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승부는 화성시 코리오 팀의 이 퓨처스 리거들이 2명이 지금 출전했는데 여기서 1승 1패 한 판만 가져가더라도 화성시 코리오 팀이 해볼만 하다 생각이 되고 혹시라도 2판 다 빼앗기게 된다면 SK 앵크림 팀이 많이 유리하겠다 이렇게 보이는 오더입니다. 네, 오늘 퓨처스 리거의 활약이 기대되는데요. 대국장에서 만나보겠습니다.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9라운드 세 번째 경기 화성시 코리오와 SK 앵크린의 경기입니다. KB 바둑리그에 첫 출전한 위태웅 선수 그리고 이태현 선수가 장고대국에서 만났습니다. 이재용 선수도 굉장히 침착하게 두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두 선수의 바둑은 뭐 중후반 쪽에서 뭐 승부가 좀 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아주 치열할 것 같은데요. 네. 김승재 선수와 안성준 선수의 삼국 속기대국입니다. 두 선수 정말 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두 선수 정말 친하고 그리고 같은 또 동문이었기 때문에 네. 바둑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뒀을 거예요. 네, 오늘 가장 기대되는 한 판인데요. 화성시 코리오의 주장 박정환 선수와 SK 앵크린의 홍성지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지금 홍성지 선수가 1승 10패예요, 상대 전적이. 네. 근데 그 1승마저도 번기 승부에서 한 판은 이기긴 했지만 결국 번기 승부를 졌기 때문에 제대로 이긴 적은 없다고 봐야 돼요. 정말 많이 벼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좀 상대 전적이 많이 밀려 있을 때 오히려 또 부담이 또 많이 가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죠. 제한 시간은 장고 1시간 1분 기대이며 윤현석 심판위원의 대국 개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KB 바둑리그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정환 선수의 흑번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세계 페어 대회에 최정 선수와 같이 출전을 했었는데요. 최정 선수도 워낙 또 대회가 많아서 네. KB리그에서 많이 또 빠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에 비하면 박정환 선수는 뭐 모험생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굉장히 바쁜 와중에서도 아직까지 결장이, 그러니까 저번 라운드 말고는 결장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박정환 선수는 지금 화성시 코리오 팀은 거의 박정환 선수의 팀이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네. 박정환 선수의 결장은 너무 뼈아플 수밖에 없어요. 네. 박정환 선수가 진짜 피치 못하지 않는 한은 무조건 참가를 해야 됩니다. 특히 전 라운드에선 정말 좀 아쉬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홍성지 선수가 오늘 어떤 작전을 가지고 나왔을지 기대가 됩니다. 뭐 뚜렷한 해법을 찾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이제 지면서 그러니까 바둑을 몇 판 봤는데 홍성지 선수의 스타일대로 두어본 바둑도 있고 뭐 과격할 정도로 뭐 공격해본 바둑도 있고 그냥 여러 가지를 시도해본 흔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결과가 다 좋지가 못해서 그래도 뭔가는 준비를 하긴 했겠죠. 예전에는 이런 포석에서는 거의 이제 100의 다음 수가 여기로 걸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었었는데 네. 최근에는 뭐 특별히 뭐 너무 뭐 3-3도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굳힐 수도 있고 어딜 둬도 한 판이기 때문에 포석을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두 칸 높은 굳힘이 또 한때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요. 네. 두 칸 높은 굳힘 같은 경우는 흑 쪽에서는 자주 둬요. 백 쪽에서는 물론 백 쪽에서도 나오긴 하지만 백 네. 쪽에서는 눈목자나 두 칸 높은 굳힘보다는 날일자나 한 칸으로 조금이라도 단단하게 두는 바둑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두는 게 더 낫다 이런 것은 없어요. 네. 네, 다시 한번 우아기를 굳혀갔고요. 이때는 갈라치기 한 수일까요? 예전 같으면 뭐 갈라치기 한 수다 이렇게 말을 할 텐데 가장 이제 무난한 수죠. 근데 백도 그냥 서로 굳힌다고 생각하고 좌하기 쪽을 굳히는 것도 뭐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놔두게 되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네. 우변 쪽을 견제를 할 때가 많죠. SK 앵크린 팀이 꽤 강팀으로 불리우는데 네, 그렇죠. 최근에 연패를 하게 된 게 그래도 또 강팀을 또 만났었네요. 포스코 캠텍과 정관장 황진단 팀을 만났었는데 워낙 잘 나간 팀들이잖아요. 그 SK 앵크림 팀은 지금 성적이 물론 4승 3패지만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주전 선수들이 50% 이하로 떨어지는 선수가 한 선수도 없어요. 1, 2, 3, 4지명이 다 4승 3패 그리고 심지어는 5지명 박민규 선수가 5승 2패. 네. 네, 너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게 이제 뭐 예를 들어 정관장 황진단 팀의 신진서 아니면 지금 화성시 코리오 팀의 박정환 그러니까 정말 완벽한 확실한 1승이다라고 생각되는 선수는 없어요. 2지명과 3지명이 다 몰려있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이 드는 팀입니다. 게다가 오지명인 박민규 선수가 워낙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포스트 시즌에 올라갈 한 팀으로도 불리우죠. 네. 바둑이 뭐 흉내 바둑은 아니지만 굉장히 비슷하게 네. 시작이 되네요. 바둑판을 이제 반절로 놓고 생각해 본다면은 벌린 자세가 똑같죠. 똑같고요. 네, 네. 하변 쪽은 똑같고 상변 쪽은 흙은 이제
상변 쪽으로 머리를 내민 거고 백은 이제 좌변 쪽을 좀 단단하게 지킨 그 정도 차이만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상변과 하변이 또 눈에 띄는데요. 하지만 이곳 아니면 뭐 여기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먼저 하변 쪽에 좀 정리를 먼저 할 수도 있어요. 침착하게 둔다면은 좌악이 날일자, 조금 그래도 공격적으로 둔다면은 우변 침입, 두 가지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백도 이런 장면에서는 아래쪽으로 붙이는 수가 가장 많이 두어지죠. 이렇게 둬서 두 칸 내지 이 정도. 네. 무난한 진행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진행 말고도 이제 붙였을 때 사실 자주 나오는 모양은 아닌데 여기를 좀 실리를 좋아하면은 얼마 전에 이제 이창호 선수가 이렇게 둔 적이 있거든요. 따냈을 때 이제 손 빼고 다른 곳, 이런 진행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백은 2선으로 붙이는 수 말고는 딱히 다른 뭐 수는- 다른 수는 네. 별로 두어지는 수가 없어요. 만약 혹시라도 다른 수를 둔다면 저는 그냥 같이 마치 흉내바둑 두듯이 두는 것은 실전에서 생각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하지만 여기보다는 그래도 붙일 확률이 훨씬 더 높을 것 같습니다. 붙여가네요. 이 장면에서는 흙이 사실 뭐 여기를 찝었고 막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막아서 두텁게 막아가는 수법도 있긴 한데 박정환 선수가 그렇게 세력적인 바둑을 즐겨두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박정환 선수의 기풍이라면은 이 진행은 좀 잘 안 두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만약에 둔다면 차라리 위쪽으로 둬서 늘면은 붙이고 이곳으로 늘면은 이렇게 둬서 실리를 차지하는 쪽이 오히려 박정환 선수의 기풍하고는 어울리지 않나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서 손 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손 빼는 것도 물론 생각해 볼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그래도 진행할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작게 한 점을 둬서 잡게 된다면은 이 교환이 득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보통은 계속해서 진행을 시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거의 흉내 바둑과도 비슷했던 이 바둑은 이제는 흉내 바둑을 네. 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네. 박정환 선수의 생각은 이거예요. 지금 3-3을 두면은 지키고 여기 날일자는 사실 두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눌러가기만 하더라도 자세가 백이 조금 이상해지거든요. 이 수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이선에 좀 치우쳐져 있는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백은 여기서 둔다면은 날일자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의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면은 이곳을 붙여서 이렇게 우하기 쪽을 정리하고 하변 쪽을 둔다든지 해서 실리로 조금이라도 앞서 나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좌하기 쪽은 흙이 날일자를 들어간 반면에 우하기 쪽은 지금 백이 날일자를 들어가질 못했거든요. 네. 물론 우하기는 3-3의 맛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실리가 흙이 조금 더 좋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박정환 선수는 이 정도만 하면은 만족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백이 입장에서 이 3-3을 그냥 무난하게 받아주고 싶은 기분은 별로 들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냥 받아줘서 정리시키면 왠지 당한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하변 쪽을 2칸 정도 벌리는 게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봤을 때 정말 모범 보석이에요. 아, 네. 만약에 상변 쪽에 벌린다면 백은 어디까지 벌리는 게 좋을까요? 여기 화점 정도 자리까지 벌리는 게 가장 간격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더 좁게 벌리는 것은 안전하긴 하지만 흑도 2칸을 벌릴 수 있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욕심을 부려서 더 가는 것은 흑이 들어왔을 때 백이 흑을 공격한다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거든요.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뒀죠. 응수타진인데요. 굉장히 빠르게 물어보네요. 네. 지금은 받으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진행을 시키고 이곳이나 뭐 이곳으로 벌리겠다라는 뜻으로 생각이 돼요. 네. 그리고 백이 이 진행이 뭔가 기분이 나쁘다 생각해서 귀의 맛은 남겨두지만 상변 쪽에 힘을 실어주는 작전을 한다면 유유히 조금 멀리서 둔 다음에 나중에 이제 상변 쪽에서 이렇게 둬도 살 수가 있고 뭐 이런데 이제 붙이는 수법도 있고요. 이제 맛을 노리겠죠. 홍성지 선수와 박정환 선수의 데이터인데요. 네. 박정환 선수는 꾸준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정말 뭐 오랜 시간 지금 1위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굳건히 지키고 있고요. 네. 다른 것보다도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건 역시 저 상대의 전적이에요. 홍성지 선수가 과연 어떻게 극복을 할지 궁금합니다. 홍성지 선수가 진짜 박정환 선수 말고는 이렇게까지 밀리는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특히나 상위 지명 선수들에게 좀 강한 면모를 보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상대 전적은 보지 않고서는 거의 믿을 수 없는 네. 그런 스코어입니다. 네. KB 리그에서는 박정환 선수가 곧 100승을 달성하겠는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정말 엄청난 승률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번 승률과 100번 승률도 또 나란히 비슷하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래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홍성지 선수도 그렇고 박정환 선수도 그렇고 사실 선수들이 흑번이나 100번이나 너무 차이가 나는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두 선수 모두 승률이 좋습니다. 뭐랄까요, 왠지 좀 균형이 잘 잡혔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화성시 코리오의 1지명 박정환 선수이고요. SK 앵크린의 3지명인 홍성지 선수입니다. 지금 KB 바둑리그에서 이제 또 하나의 볼거리가 신진서 선수와 박정환 선수의 이제 다승 싸움. 이것도 굉장한 볼거리인데 네. 일단은 박정환 선수가 계속해서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초기를 시작했습니다. 후반기에서 좀 두 선수가 한번 만났으면 좋겠는데요. 네, 네. 정말 바람이 화성시 코리오 팀과 정관장 팀이 맞붙었을 때 감독들이 오픈 오더로 한번 좀 특히 장고대국에서 네.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러니까 팬들을 위해서라도 사실 어느 팀도 지금 양쪽 팀 모두 별로 그렇게 그 오더는 안 좋아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거든요, 분명히. 만만치 않겠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뭐 박정환 선수를 보유한 화성시 코리오 팀에서는 지금 랭킹 1위가 피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만족할 테고 랭킹 2위를 보유한 신진서 선수 정관장 팀에서도 지금은 이제 해볼만하다 생각하고 네. 있으니까. 워낙 기세가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꼭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돼요. 네, 응수타진에 이어서 약간의 벽을 만들었고요. 자상기의 저런 수법도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일단 초반은 뭐 두 선수 모두 딱히 실험적인 그런 수를 준비해 온 것은 없는 것 네. 같아요.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요. 정말 이런 바둑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홍성지 선수가 2선으로 늘었죠. 네. 저수가 이제 예전에 정석책을 보면은 거의 위로 느는 걸로 되어 있어요. 반대쪽으로요? 네, 그렇죠. 위로 늘고 하나 젖히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정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바둑이 좀 실리에 민감해지다 보니까 아래쪽으로 둬야 3-3의 맛이 훨씬 더 강해지고 네. 이거는 아직 집이 아니다. 뒷문이 열렸으니까. 최근에는 거의 아래쪽으로 두는 바둑이 더 많습니다. 위쪽으로 늘어도 흙집이 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뒷문이 확 열려져 있는 게 훨씬 침투하기에 적합하죠. 네, 그렇습니다. 박정원 선수가 먼저 조금 적극적인 수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드디어 첫 전투가 벌어지는 건가요? 위쪽에서 두면은 그냥 뭐 늘고 날일자 정도로 해서 하변의 실리를 차지하겠다 이런 작전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붙였을 때 이제 보통은 끼우는 건데 10초. 하나, 둘, 셋, 이러고 이제 축머리까지 생각을 했다면 모를까 당장은 사실 축이 불리하거든요. 네. 흙이. 9, 10. 4번 남았습니다. 근데 홍성지 선수 입장에서도 그냥 붙여서 두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좀 심심한가요? 지금은 이 벽을 쌓아도 당장 그렇게 뭐 쓸데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다가와서 이 3-3을 노리는 이런 작전으로 두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나가면 같이 나가서 그냥 전투로 가는 거죠. 30초. 하나, 둘,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붙여갔네요. 이수는 이제 뭐 젖히고 늘고 받아달라. 약간의 벽을 만들어 놓겠다 이런 뜻이죠. 이러고 딱 붙이면은 흙이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흙이 연결할 수 있는 자리를 미리 차단해 놓는 역할을 하네요. 그렇다면 흙도 고분고분하게 받아줄까요? 일단은 조금 반발을 하고 싶죠. 뭐 아래쪽으로 젖혀서 인다든지 해서 그러니까 흙도 후수를 뽑고 싶진 않잖아요. 네. 정리해놓고 이렇게 나간다든지. 근데 이제 아래쪽으로 젖혔을 때 걱정해야 되는 거는 같이 젖히는 수예요. 뒤로 물러난다면은 맞게 되어서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벽이 생겼고요. 네. 만약에 여기서 이제 단수 치고 한 점을 잡게 된다면은 이건 이제 바꿔치기 결과를 한번 형세를 봐야 합니다. 우아기는 깔끔히 백집으로 변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변화라면은 흙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우아기는 흙실리가 백실리로 변하긴 했지만 그래도 네. 하변 쪽에서의 두터움이 흙이 굉장하거든요. 실시간 스코어가 약간 변했어요. 지금 붙인 수를 좋게 평가한 거죠. 붙인 수를 좋게 평가하는 것 아니면은 그냥 초반이 워낙 무난하게 짜였으니까 보통 이제 너무 무난하게 짜이면은 기사들은 백이 그냥 기분 좋아라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덤이 조금 부담이 네. 되기 때문에요. 하변에서 첫 번째 전투가 벌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성시 코리오의 박정환 선수, SK 앵크린의 홍성지 선수의 대국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뭔가 전투를 조금 기대를 했는데 30초.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러게요. 정리가 셋, 될 것 같기도 하네요. 다섯, 홍성지 여섯, 선수가 붙이자 여덟, 뭔가 반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난하게 받아두었어요. 그리고 날일자를 둬서 흙이 넘어가는 것은 이 붙이는 수 하나로 어느 정도 방비를 했죠. 네. 그러자 박정환 선수가 한 칸을 뛰면서 그냥 이 한 점을 사석으로 해서 좀 이용을 하겠다. 그 정도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좌변은 좀 지킨 느낌이 나고요. 그렇죠. 뭐 이런데 이제 하나 정도 교환을 해놓고 상변 쪽을 어딘가 둬서 우상기부터의 상변 모양을 좀 키우는 그런 바둑을 두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포석입니다. 네. 다음에 건너가는 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백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안 받으면은 젖혀서 건너가는 순간 백의 모양이 이상해지기 네. 때문에 백은 거의 받는 한 수고요. 이렇게 뭐 밀어놓고 받는 것도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집으로는 물론 중앙으로는 득이지만 집으로는 좀 손해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냥 두지 않을까. 근데 그냥 둘 때 예를 들어 하나, 막아서 둘, 이렇게 셋, 두는 게 집으로 크다라고 다섯, 만약에 혹시라도 여섯, 생각한다면은 위로 밀어야 되는데 여덟, 그냥 깔끔하게 두네요. 입구자로 받았을 때 조금 찝찝한 뒷맛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걸까요? 그러니까 입구자로 받았을 때 바로 네. 수는 절대 없어요. 근데 네. 이제 맞고 넘어간 다음에 그때 이제 손을 빼면은 2선으로 늘었을 때 맛이 조금 고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신경 쓰인다. 어차피 흙이 안 두면은 지키는 거고 안 두면 늘고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실시간 스코어가 갑자기 흙으로 바뀌었네요. 그러네요. 이 몇 개의 수순들이 좀 하기 기민한 교환이었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네, 기분 좋게 풀렸다 이렇게 보는 건데 사실 100의 착점에서 뭐 이건 좀 이상한데라고 느껴지는 수는 없었어요. 네. 좌악이 3-3 자리도 놓고 보니 정말 크네요. 그렇죠. 네. 3-3 자리는 뭐 언제 둬도 큰 자리입니다. 저는 3-3보다는 모양을 키워나가는 쪽을 두지 않을까 했는데 박정환 선수는 일단 확실한 실리를 차지를 했고요. 이렇게 들어가고 나면 눈목자 구침도 하나, 또 완벽한 또 집이 셋, 되질 않잖아요. 네, 보통 다섯,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켜요. 네. 안 지키면은 귀로 3-3 자리로 두었을 때 늘고 화점에서 마치 그냥 3-3 들어간 것처럼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이 바둑은 양쪽 선수들이 실리를 계속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중앙 쪽에 어느 한쪽이 그냥 혼자만 두터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실리에서 밀리기 시작하면은 따라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저는 입구자로 나오는 줄 알았는데 한 칸을 띄어서 이렇게요? 나왔네요. 네. 네, 이것도 가능하죠. 입구자 그럼 젖히는 수는 안 되나요? 이렇게요. 네. 이건 전투보다도 끊어서 그러니까 흙이 버리는 작전만 할 수만 있다면 백이 네. 별게 없을 수도 있어요. 상변이 오히려 튼튼해질 수도 있겠네요. 30초. 하나, 계속해서 이렇게 무난하게 셋, 뛰는 진행으로 넷, 다섯, 되지 않을까 여섯, 생각이 되고요.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선수들이 시간이 많은 대국이 아니라서 행마를 생각을 할 때 애매하다 모르겠다 하면은 제일 무난한 수를 선택을 하잖아요. 뭐 뛰고 백도 뛰고 하나 정도 이제 들여다보고 뛰고 여기서 과연 뭐 여기까지 뛸 것인지 아니면 상변 쪽을, 근데 상변 쪽을 지켜도 사실 뭐 어디를 지켜야 될지 모양은 안 좋아도 그냥 이렇게 솔직하게 10초. 둘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셋. 포석 전체가 행마도 그렇고 정말 무난한 것 같아요. 네. 백도 그냥 한 칸 띄어서 나오는 수밖에 없겠죠. 네. 다른 수가 별로 떠오르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일곱, 뭐 날일자 같은 여덟, 행마는 지금 뭐 할 수가 아홉. 없거든요. 여기 이제 건너붙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진행은 뭐 특별히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건너 붙이는 수를 조금은 남겨놓겠다 이런 뜻이긴 한데 어차피 흙은 언제든지 이 자리를 둬서 넘어가면은 이 부분을 차단하고 네. 여길 두면은 우변을 차단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무슨 큰 의미보다는 시간 연장책 겸 일단 행마를 좀 생각할 시간을 벌자 그런 뜻으로 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끔은 뭐 이런데 여섯, 행마도 있긴 하거든요. 일곱, 어깨를 짚는 행마도. 여덟. 근데 꼭 좋다라고 한눈에 이제 보이진 않고, 그러니까 이런 수도 있긴 한데 하다가 이제 한 칸을 뛰는 경우가 많을 것 네. 같습니다. 오랜만에 뜀뛰기 바둑을 보고 있는데요. 사실 프로 바둑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한 칸 뛰는 바둑은 보기 쉽지 않은데요. 네. 근데 지금은 양쪽 모두 다른 행마가 딱히 30초. 떠오르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계속 뛰는 것 셋. 같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역시 예상대로 하나 들여다보는데 잊지 않을 수는 없고요. 근데 여기서 이런 거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를 치받고 네. 이쪽을 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들여다보는 거의 가치를 뭐 최대한 줄여놓는. 근데 생각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상변을 뚫긴 뚫었는데, 하나, 어차피 곰마인가요? 네, 이게 곰마가 되면은 넷, 좋은 상황은 다섯. 아니거든요.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러니까 저기를 치받았다라는 건 생각은 하고 있다라는 뜻인데 두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뚫리는 것 자체가 두터운 모양이에요. 차라리 이쪽은 그나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여기로 붙이는 둘, 것은. 셋, 그러니까 이렇게 넷, 해서 다섯, 뚫는 것은 여섯, 이거는 진짜 일곱, 별거 없거든요. 여덟, 아홉. 네. 백이 가만히 있는 진행은 별게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잊고 한 칸 뛰는 거는 너무 좀 상대 의도대로 진행되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 홍성지 선수가 먼저 변화를 구한 겁니다. 근데 지금 홍성지 선수의 작전이 사실은 약간 위험한 면도 있는 게 30초. 여기를 흙이 먼저 들여다볼 수도 있어요. 이곳을. 셋, 이제는 연결하는 다섯. 수가 없어졌네요. 그렇죠. 이곳을 줄 일곱. 때 여덟, 이런 걸 별로 보고 있지 않는 것 같네요. 사실 여길 찌르고 이렇게 호구 쳐서
호구 쳐서 뚫어서 잡으면은 크거든요. 그곳을 결행하지 않는다면 흑은 그냥 약점을 연결해두는 그쵸. 수가 최선이죠. 연결하고 있고 네. 이러고 뭐 중앙 날일자 정도. 근데 이렇게 된다면 백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기분은 좋아요. 한 칸 당할 곳을 미리 셋, 진행을 시켜놓은 넷, 거기 때문에. 다섯, 약간의 여섯, 자세를 잡아 여덟, 놓은 것 같아요. 네. 아홉, 지금 박정환 선수의 생각은 여기를 만약에 받으면은 지금 이 돌이 절묘한 위치에 있어갖고 이거는 충분히 싸울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보는 거죠. 백을 거의 다 막아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일단은 다 막았어요. 네. 물론 백도 계속해서 나가면은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 일단 백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최대한 타이트하게 들어가네요. 네. 한번 뚫어볼까요? 뚫고 나가고 이때 그냥 먼저 끊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끊어서 30초. 만약에 는다면 바꿔치기. 둘, 셋, 넷, 물론 우변이 집으로 크긴 하지만 그래도 거북등이기 때문에 네. 흙이 두터워 보이거든요. 4번 남았습니다. 박정환 선수가 수익기를 분명히 하고 있을 것입니다. 끊어서 잡으면 단수, 나갈 때 맞고, 따내면 또 단수, 따낼 때 이어서 뭐 여기 단수도 가능한데 가능하고 일단 배기 모양이 너무 뭉쳤죠. 네. 이거는 흙이 괜찮습니다. 30초. 그렇다면은 둘, 뚫어가는 게 굉장히 유력해 보이는데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에서 세 번 초읽기를 좀 보내고 있는 걸 보니 네. 수읽기를 하고 있네요. 우변에 붙여놓은 곳을 어떻게든 좀 좋게 만들려는 거죠. 이거는 뚫을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흙도 이런 수를 진행 안 하면 이 교환 자체가 뭐 큰 학수는 아니어도 굳이 할 이유가 없는 네. 수가 되거든요.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두고 뭔가 점점 수법은 나 진짜 뚫을 거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수로 차단을 그냥 할 것 같아요. 백도 지금은 그러니까 연결해서 자신 있으면 연결해야 되지만 아니면 먼저 뭐 상변 쪽을 여섯, 두는 것도 생각은 해봐야 됩니다. 아홉, 열. 3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상변 쪽 뒀는데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라면은 이건 백도 할만 하거든요. 여길 30초. 지키면 하나, 이것도 있겠네요. 그냥 뚫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은 막아서 아까는 그래도 백이 확실히 살았는데 지금 약간 패 모양이 되잖아요. 이런 진행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진행을 선택했는데요. 이거는 박정환 선수도 뚫어갈 거예요. 뚫어가고 일단 근데 잡으면 잡혔는데요. 네, 잡으면 커 보이는데요. 상변 쪽이 백이 뭐 뚫는다고 해도 이 돌이 뭐 바로 심한 공격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30초.
하나, 둘, 셋. 그리고 상변은 뒷문이 열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또 큰 집이 날 자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집으로 볼 수도 있었지만 여기는 뭐 전혀 집이 아니었기 네. 때문에 글쎄요. 이 진행이 서로 최선이라고 한다면은 홍성지 선수의 중앙 쪽 붙인 것은 좀 실패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10초. 우변 쪽이 큽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58대 42로 바뀌었습니다. 네, 우변이 확실히 잘 됐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 상황이죠. 백은 상변 쪽 흙이 벌려놨던 곳을 이제는 공격을 해야 합니다. 그냥 집으로 도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베란다가 이제 한 여덟, 칸 정도 뛰나요? 아홉, 열. 2번 남았습니다. 흙도 뭐 상변에서 양쪽 문이 뚫려 있기 때문에 네. 안에서 살기는 쉽지 않고 뭔가 중앙 쪽으로 나오는 행마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앙으로 어떻게 행마할지를 생각하고 있는 거겠죠? 네. 가장 무난한 거는 한 칸 정도 뛰는 게 아닐까 생각이 돼요. 10초. 하나, 둘, 셋, 넷, 아예 그냥 먼저 둬도 잡힐 리가 없다. 확실히 지켜놓겠다. 아예 걸어 잠그는데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가 두어졌다라는 것은 아까 전에는 백이 이렇게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선수가 되었는데 지금은 전혀 안 듣거든요. 두더라도 뭐 중앙 나오는 거랑 상변에서 사는 것, 그러니까 이게 공격은 당하겠지만 잡히진 않을 거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박정환 선수의 타계에 대한 뭐 자신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수가 확실히 좋은 수인지는 앞에 이제 진행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이 돌이 진짜 백이 먼저 둬도 물론 여기 있는 건 선수가 이제 아니지만 백이 먼저 둬도 그렇게까지 공격이 안 되는 돌인지. 네. 30초. 여기서 흙은 한 수 받아둬야 하나요? 받아둬야 돼요. 왜냐면 다섯, 여섯, 뭐 안 받을 수도 있긴 하지만 여덟, 이렇게 해서 진짜 안 받네. 이렇게 둬서 두면은 잡는 크기가 굉장히 줄어들었거든요. 이럴 바에는 글쎄요. 중앙 쪽 교환이 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정환 선수의 생각은 여기를 이제 단수치고 연결하는 게 집으로는 클지 몰라도 중앙 쪽 이제 뚫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백도 30초. 두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 이런 뜻이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수는 찬성하고 싶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여길 뒀으면 그냥 아예 잡는 쪽이 어땠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두텁게 이 부분의 모양을 깔끔하게 처리를 하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네. 그래도 집으로는 굉장히 많이 손해를 봤습니다. 우변 쪽을 잡았다고 말하기가 조금 쑥스러워졌어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중앙 뚫리는 것도 두텁긴 두터울 것 같은데요. 굉장히 크죠. 굉장히 네. 크지만 여기는 모양이 좋아도 상변 쪽을 나가기 시작하면은 흙이 그러니까 후수로 두더라도 확실치도 않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진짜 다 살아가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중앙은 흙이 두터워졌을지 몰라도 오히려 집만 놓고 보면은 백이 득을 받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솔직하게 여기 두고 7, 8, 네. 9, 여기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중앙 쪽을 둔다고 지금 하면은 과연 뚫는 게, 그러니까 보통이라면 당연히 뚫어가는 게 이득인데 네. 지금은 뚫어가는 게 이득인지 아니면 반대로 그냥 이렇게 하고 이곳을 잡는 게 이득인지 뭐가 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변 흙도 좀 많이 위험하긴 하네요. 네. 백은 상변 흑도를 공격할 때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 중앙 쪽에서 씌우는 건데 네. 바로 이 이후에 뭔가 아무런 맛이 없다라고 생각이 된다라면은 뭔가 그래도 좀 맛이 있다라고 보는 거네요. 그러면 이곳이 아니라 뭐 여기나 뭐 이런 데로 먼저 좀 들어갔겠죠. 흙은 이 교환은 뭐 손해가 아니니까 하나 네. 해놓을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된다면, 막는 게 된다면 막을 테고, 뭔가 기분이 여기가 선수고 30초. 굉장히 뭐 찝찝하다라고 느껴지면은 넷, 5, 6, 한 칸 정도로 8, 지킬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는 뭐 상변 쪽에 무조건 뭐라 들어가야겠는데요. 그냥 중앙 쪽에서 씌우는 것은 이건 깔끔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집이 워낙 크게 나기 때문에 네. 이 진행은 절대 두고 싶지 않고요. 만약 상변에 침투한다면 흙은 다시금 중앙으로 나오겠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여길 뭐 이런 데를 침투하면은 셋, 넷, 5, 6,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9, 지금 들어온 이 한 점을 흙이 그냥 잡기는 어렵습니다. 네. 흙도 많이 엷은 상황인데요. 실시간 스코어가 5대5가 되었어요. 지금 상변에서의 박정환 선수의 정리가 넷, 그렇게 좋지 않다. 6, 7, 8, 약간 뭐 생각은 해보겠죠. 혹시 수상전이 어떻게 되나. 근데 두기는 힘들 것 같아요. 여기 두고 한 칸 뛰는 게 선수고, 30초. 이런데 이제 한 칸 뛰면은 둘, 백이 먼저 잡히는 네. 상황입니다. 지금은 5, 6, 이어야 돼요. 7, 8, 저는 떨려서라도 이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놓고 보니 저 백돌 점이 좀 급소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은데요. 딱 정중앙에 와 있는 네. 그런 돌로 보이죠. 결국은 뭐 넘어가고 한 칸 뛰고 백이 뭐 밀어갈까요? 백도 일단 중앙 쪽으로 나가는. 근데 지금은 흙이 실리로 그렇게 뭐 완벽하게 앞섰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곳을 잡긴 했지만 이런 끝내기 이제 당한다고 보면은 네. 6, 8, 한 12집 늘은 거거든요. 근데 상변 쪽이 다 이제 지워졌기 때문에 집으로 이득 봤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기를 밀 수도 있겠네요. 이곳을 밀어서 처리를 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백이 상변 쪽을 두더라도
차단이 안 돼요. 네. 백이 밀어가는 자리가 흙 모양의 안형을 좀 없애는 데 도움을 주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게 되면은 나중에 이곳에 이제 안형이 생길 수가 네. 있거든요. 백은 중앙 쪽으로 미는 게 좀 더 낫겠습니다. 30초. 하나, 그냥 글쎄요, 이 수는 미는 게 좀 더 매력적인 곳으로 생각이 되었는데 홍성희 선수 생각은 어차피 그냥 넘어가서 흙이 이곳이 선수가 되는 것이 아니면 뭐 바로 눈 모양이 날 거는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해놔도 여기서 흙이 집을 내고 뭐 사는 형태는 없을 거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30초. 하나, 둘, 이제는 셋, 중앙 백돌도 좀 넷, 지켜줘야 할 것 다섯, 같은데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먼저 들여다보네요. 이으면은 날일자 정도 둘 수도 있을 거예요. 날일자 정도 두면은 이제 기대기 전법으로 좌변 쪽을 붙여가면서 상변에 있는 백을 노리는. 물론 백도 얇긴 하지만 그래도 먼저 좀 공격하는 느낌은 있거든요. 네. 하나, 지금은 뭐 누가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굉장히 미세한 바둑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지금 중앙 쪽에 행마들이 좀 몇 수 진행되고 나면은 바로 거의 끝내기가 시작이 될 것 같거든요. 네. 30초. 가장 튼튼하게 두어가네요. 네, 가장 뭐 단단한 그런 행마를 했죠. 상대가 박정환만 아니라면은 개인적으로는 백을 잡고 싶은데 그만큼 지금 백의 흐름이 뭐 최소한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서 이제 홍성지 선수의 다음 수를 보면은 홍성지 선수가 지금 이 바둑 형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어요. 여기 한 칸, 이곳 미는 것, 이런 수들을 두면은 괜찮게 보는 네. 거고, 여기를 붙여간다면은 아직은 뭐 어렵다 내지 좀 불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상대를 괴롭혀야 된다는 뜻이죠. 그냥 서로 정리하는 걸로는 바둑이 좀 기분 나쁘다. 네. 일단은 괴롭혀야 된다. 공격을 지금 하는 거죠. 젖히면 늘어서. 이런 모양이 생각보다 굉장히 두터워요. 나중에 이제 밀어가는 것, 이런 데 이제 붙이는 것, 여러 가지를 괴롭힐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보통은 늘어야 됩니다. 아홉. 젖혔어요. 반대로 급소 자리를 오겠다. 이렇게 그냥 진행되는 거라면은 백 쪽에서 전혀 불만 없습니다. 네. 무난했던 바둑이 의외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게 됐네요. 저희는 1분 후에 돌아오겠습니다.